이 가짜 다이어트는 분명히 체지방 감량에도 매우 효과적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의 건강이에요. 지금 기대 수명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게 무조건 좋은 세상은 아니에요. 오늘은 또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단골로 나오는 주제입니다. 콜라나 사이다, 탄산음료 먹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뭐 이런 커피 먹어도 괜찮을까요? 또는 초콜릿 먹으면 다이어트 망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제가 창문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 유리창보다도 두꺼운 튼튼한 창문이 있습니다. 방원이처럼 힘이 센 사람이라도 작은 돌멩이를 던져서 이 창문을 깰 수 있을까요? 조그만 돌멩이들을 몇 번 던져봤자 생채기 하나 날까 말까 할 겁니다. 그런데 저보다 훨씬 왜소한 사람들이라도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계속 돌멩이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산산조각 나버리겠죠? 이게 오늘의 진짜 주제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몸에 좋지는 않은 것 같으면서도 그냥 맛있으니까 계속 먹는 그런 음식들이 다이어트에 얼마나 해로울까? 아니면 그냥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끔씩 그냥 조금 먹는 건 괜찮다. 저도 지금 커피 먹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막 중독이 생기고 너무 먹고 싶어버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풀어드리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위험성을 인지하고 그 위험성에 의지하면 점점 더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가끔씩 먹으면서도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 있지만 진짜 궁극적인 건강, 행복한 삶을 위해서 꾸준히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정보들에 대해서 뭐 커피,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초콜릿, 과자 먹으면 좋은지 안 좋은지, 왜 안 좋은지 그런 이야기들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 블로그, 뭐 체육관, 문화센터 등에서도 몸매가 좋고 날씬한 분들도 커피를 즐겨 마시는 거는 충분히 보실 수 있죠. 커피는 다이어트에 상관없을까요? 커피의 하루 섭취량은 한국인 성인 기준으로 평균 2잔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더 심해요. 커피나 홍차를 마시지 않는 인구가 9%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미국 인구의 절반 정도가 하루에 2~3잔은 마시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커피 자체가 바로 살이 찌도록 만들고 다이어트를 막 방해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하루에 한 잔은 마시고요. 즐겨보는 운동 영상들 보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운동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하지만 카페인이 문제입니다. 카페인은 우선 중독성이 있고요. 코카인, 마약류 이렇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매우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낳지는 않지만 중앙신경계통을 자극합니다. 심장박동을 막 올리는 거죠. 뭐 고혈압, 당뇨, 궤양, 손떨림, 불안감 이렇게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인 건 다이어트에 도움되지 않는 부분은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이 덜 나와요. 비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체지방 분해 효율도 떨어뜨리고요. 컨디션 저하의 악순환으로 애초에 운동이든 식사든 의욕 자체를 장기적으로 저해합니다. 이미 운동 습관이 너무 잘 형성되어 있고 저보다 몸매가 훨씬 좋은 분들은 상관없을 것 같죠. 하지만 날씬함, 체지방률과 또 건강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식스팩 나오고 막 갓바 있고 힙업되고 어깨 넓고 등 크고 이런 게 다 튀어나와도 몸속 내부가 망가지는 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디카페인 커피를 먹으면 되지 않냐? 글쎄요. 저는 관련 서적들에서 얻은 정보인데요. 뭐 굳이 논문이나 연구 결과, 책 볼 필요 없이 당장 네이버에만 검색해봐도 용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커피에 카페인을 없애려고 넣는 물질이 용매인데요.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산성화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pH 농도라는 건 다들 들어보셨죠? 피부 관리 얘기할 때 유수분 밸런스라고 하는 것도 뭐 사실 본질은 pH 농도입니다. 수소 이온 농도라고도 하는데요. 뭐 명칭은 중요하지 않고요. 산성과 알칼리성의 구분입니다. pH 농도는 0부터 14까지 있어요. 그래서 0으로 갈수록 산성, 14로 갈수록 알칼리성인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서 염산 생각나시죠? 닿으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게 pH 수치가 낮은 0에 가까운 산성인 물질입니다. 수치가 7 정도 되면 중성이고요. 우리 인간의 혈액은 7.35에서 7.4 사이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물 이야기할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커피나 카페인이 함유된 차 종류들이 마셨을 때 몸에서 산성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혈액에 산성이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원상태로 돌리려고 7.35에서 7.4 사이로 pH 수치를 맞추려고 희석시키려고 몸에서는 엄청나게 수분을 요구하게 됩니다. 계속 막 물을 넣으라고 만들어요. 수분이 부족하다. 그리고 뭐 꼭 물이 아니더라도 수분이 함유된 뭐 과일이든 채소든 뭔가 음식을 계속 먹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뇌에서 명령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몸이 비정상적인 상태일 때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폭식 증세가 있을 확률이 높겠죠. 이 내용들이 바로 탄산음료나 뭐 청량음료, 초콜릿, 과자들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카페인 과다 섭취와 연쇄작용으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뭐 수분이 충분한 영양소가 가득한 과일, 육류, 어류, 채소류가 아니라 콜라나 사이다, 과자, 초콜릿, 케이크로 몸의 섭취 욕구를 채워준다? 그냥 끝장나버립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브루스 아메스 박사는 말합니다. 초콜릿에는 카페인과 비슷한 결의 테오브로민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DNA를 손상시키는 특정 발암물질을 강화시킨다. 뭐 좀 외람된 말씀이긴 한데 제가 평소에 먹는 영양제가 DNA 손상률을 감소시킨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제가 돈 내고 이렇게 먹는데 굳이 거꾸로 갈 필요가 없겠죠. 더더욱 개탄스러운 점은 이 안에 있는 백설탕입니다.
정제된 설탕은 가공 과정에서 모든 영양소가 증발해버립니다. 제가 가공식품은 생명의 불씨가 꺼진 슬픈 음식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모든 섬유질, 비타민과 미네랄이 공중분해됩니다. 이거 그냥 질 떨어지는 칼로리 폭탄이에요. 먹으면 탄수화물 과다 섭취죠. 혈당이 증가하고 인슐린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결국 몸무게는 그냥 늘어나는 거죠. 커피의 부정적인 점하고 섞였다고 생각했을 때 악순환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가짜 다이어트도 살이 엄청 잘 빠지는 방법보다는 오히려 더 본질에 가까워질수록 이런 악영향들을 그냥 개선하고 원래 제자리로 몸을 돌려놓는 겁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신체 시스템을 정상화시킨다. 몸을 원래대로 원상복구 시켜놓는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물론 살은 잘 빠집니다. 날씬한 제가 보이시잖아요. 자, 이번에는 콜라, 사이다 같은 청량음료인데요. 코넬대학교의 클리브 맥케이 교수님 말합니다. 청량음료는 치아에 있는 에나멜을 완전히 부식시킬 수 있다. 주성분은 인산이라고 불리는 끔찍한 혼합물이다. 사과산, 탄산, 에리소르빈산과 같은 온갖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제대로 섭취한 싱싱한 사과산과 구연산은 몸속에서 알칼리성으로 혈액과 같은 pH 수치 쪽으로 희석됩니다. 하지만 탄산 음료들의 산 물질들은 산성으로 남게 되죠. 가공 과정에서 탄산 물질들이 조각나요. 이 조각난 것들에다가 가열까지 해서 추출했기 때문에 산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우리 몸을 스스로 속였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입에 넣을 때는 달달했는데 몸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핵폭탄으로 만드는 거죠. 미국 영양학 연구재단의 로얄리 박사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량음료에 카페인을 넣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중독시키려는 의지에서다. 그러니까 저는 음모론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출처나 근거 자료가 명확한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애들한테 커피는 다들 못 마시게 하잖아요. 애들한테 커피는 못 마시게 하면서 콜라, 사이다, 환타 이런 걸 애들에게 허용해 준다는 거는 또 다시 고찰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갑자기 탄산이든 탄산이든 콜라든 과자든 초콜릿이든 먹기 싫어지죠. 그런데 또 그러다가 먹고 싶어져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실 팩트는 이래요. 독극물이나 마약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진짜 가끔씩 조금씩 먹는 거는 어떤 음식들도 몸에 엄청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왜 내 맘대로 못 먹어? 이 물음이 사실 자연의 입장에서, 자연의 순리나 법칙의 입장에서는 웃음벨이 될 수도 있고 노여움을 살 수도 있는 말이죠. 자연의 어떤 것들도 커피나 탄산음료, 초콜릿 먹으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절대 추천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살면서 맛있고 달달한 걸 어쩌다가 먹게 되고 그냥 중독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의 법칙 관점에서는 몸에 나쁜 물질을 쌓아가는 행위일 뿐이라는 거죠. 너무 중독성이 심해지고 너무 자주 먹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오늘의 정보들, 악영향, 부정적인 이유들을 오히려 이런 거에 의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진짜 서서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제 밥 먹고 오랜만에 베이커리 카페 가서 케이크 먹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커피 마시는 날은 한 3, 4일 정도? 많으면 5, 6일 정도인데 하루에 한 잔씩. 그리고 이런 초콜릿이나 탄산이든 디저트도 절대 안 먹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가끔씩. 하지만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계속 살면서 서서히 멀어지겠다는 어떤 생각을 계속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안 좋은지는 확실히 아셨으니까요. 저도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그냥 정보를 받아들이고 했죠. 커피를 먹다가 카페인이 안 좋으니까 오늘 잠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갑자기 디카페인을 먹어요. 디카페인이 얼마나 안 좋은지도 모르면서. 그런데 그렇다고 또 먹을 때마다 귀찮게 다 찾아보고 논문 찾아보고 연구 결과 보고 이런 영상 보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먹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끔씩 멀어지는 느낌으로 가끔씩 먹으면 된다. 이 가짜 다이어트는 분명히 체지방 감량에도 매우 효과적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의 건강이에요. 지금 기대 수명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게 무조건 좋은 세상은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평균 수명이 80, 90, 100살이 되었는데 70대부터 병실에 누워있는 요즘은 5, 60대 분들도 많죠. 그래서 기대 수명이 아니라 이 건강 수명도 기대 수명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행복감이 쭉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건강을 최종적으로는 같이 획득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긴 인생에서 본다면 사실 다이어트해서 몇 킬로 빼고 이런 건 일도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무겁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가볍게 다이어트를 수월하게 성공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